느슨하게 사는 게 어때서? 내가 자신을 지키려고 늘 의식하지 않으면 일이 나쁜 쪽으로 흘러가도 둔감해지기 쉽습니다. 누군가 어떻게 해줄 거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타인의 괜찮다는 위로에 잠시 기댈 수는 있어도 누구도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나 자신밖에 없으니 결국엔 자신에게 의지해야 합니다. 삶이 힘들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감을 잃어서입니다. 자신감을 잃은 사람은 위태롭고 약합니다. 무엇에든 상처받고 또다시 자신감을 잃고 맙니다. 주변에 당신의 자신감을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 거리를 두세요. 당신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거나 짓밟으려고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는 힘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저없이 멀어져야 합니다. 그 사람의 감정에 내 감정이 영향받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감정에 휘둘리기에는 당신의 인생은 너무도 소중합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을 바랐지만 얻을 수 없었다면 억척스레 매달리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바란 것을 그가 가지고 있지 않았거나 가지고 있었다 해도 줄 수 없는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이든 물건이든 무엇이든 인생에는 포기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집착은 관계를 더 꼬이게 만들 뿐입니다.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게 뛰어날 수도 뛰어날 필요도 없습니다. 다시 해볼 수 있는 기회는 살아있는 한 다시 옵니다. 사소한 일부터 큰 일까지 마음만 먹으면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되풀이할 때도 있겠지만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조심해야 하는 건 혼자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일에는 함께 해결해야만 풀리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시작할 때에는 답이 나오지 않는 일에 혼자 끙끙 앓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는 생각은 애초에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노력을 다하겠지만 해보니 완벽이란 있을 수 없고 마음을 편하게 먹고 있으면 뭔가 일이 잘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노력은 하되 마음은 편하게 가지십시오.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몸과 마음이 무너졌는데도 내가 쉬는 걸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책임져 주진 않습니다. 그들에겐 투정처럼 보일지라도 나 자신에겐 아슬아슬한 상황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상태는 나조차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손상되지 않도록 나 자신만큼은 어떻게든 지켜내야 합니다. 타인의 괜찮다는 말에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의 말에 매달려 생각을 멈추지 말고 어디까지나 하나의 의견으로만 들어야 합니다. 최종 판단은 내 몫입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는 건 괜찮다고 말해준 사람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입니다. 타인의 말에 잠시 기대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자기 스스로 판단을 내릴 때 삶은 더 가치 있어집니다. 무례한 사람이란 나에게 신뢰되는 행동을 하면서도 저 혼자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규칙을 정해두지 않으면 어느새 도발에 휘말리거나 상처를 받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때는 사이가 좋고 어떤 때는 사이가 나쁠 때도 있습니다. 끝없는 일상이 계속될 것 같은 불안감과 평온한 일상이 언젠가 사라질 것 같은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 상반되는 불안감을 껴안은 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상의 사소한 변화 속에서 그걸 즐기는 것밖에 해결책이 없습니다. 일상의 사소함을 즐길 수 있는 감성과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사는 즐거움이란 그저 주변의 작은 변화를 느끼고 즐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앞날이 꽉 막혀 있다는 생각이 들 때 영특한 느낌 따위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럴 때에는 일을 바꾸거나 사는 곳을 바꾸거나 만나는 사람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에게 주변 환경을 바꿀 기회가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생을 한다고 인간성이 길러지지 않습니다. 고생이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불필요한 고생은 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그러나 고생 없는 인생은 없으니 그 고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따라 인생의 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불필요한 고생으로 자신을 일그러뜨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자신의 기질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오면 기질을 거스르는 일을 멈춥니다.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한다면 처음부터 약속을 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를 잘하지 못한다면 처음부터 물건을 늘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타고난 기질은 잘 바뀌지 않기에 기질에 자신을 맞추는 게 가장 쉽게 사는 방법일 것입니다. 마음의 안식처는 항상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은 결코 안정되지 못합니다. 마음속 안식처를 타인에게서 찾는다면 그 사람에게 휘둘리고 맙니다. 자신의 구원자는 자기 자신밖에 없다는 각오를 다져야 합니다. 그것이 마음의 안정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울고불고 해봐야 쓸데없는 감정이 뒤섞일 뿐이고 도망쳐도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때야말로 일단 마주해 봅니다. 하지만 그래도 도망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도망치는 것이 좋습니다. 냉정함을 잃는 것이 가장 최악의 수를 두는 것입니다. 악의를 쏟아내는 사람은 무시해도 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짜증이 나거나 상처받는다면 그거야말로 그 사람이 뜻하는 바입니다. 악의가 있는 사람에게 선한 당신이 지지는 않습니다. 악의가 있는 사람은 이미 자신이 가진 악의의 도구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기 힘든 사람은 인생에 확실히 존재합니다. 처음엔 재미있다가도
마음이 점점 힘들어지거나 손해를 본 기분이 드는 것은 물론 뒤끝이 개운치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않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가가지 않으면 엮이지 않습니다. 설령 그 사람이 가족이나 친구라 해도 마음과 태도에 거리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이 좋지 않을 때는 기분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습니다. 기분 전환을 하고 싶다면 마음속에 고민거리와 불안을 채우고 있으면 안 됩니다. 뭔가 즐거운 일이 들어갈 공간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기분을 잘 바꿔보겠다고 다짐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고민을 해결하는 데에는 물론 그 원인을 없애는 것이 방법입니다. 하지만 고민을 고민으로 존재하도록 내버려 둔 채 다른 즐거운 일들로 시간을 보내며 그 고민을 희미하게 만드는 것도 방법입니다. 내가 그 고민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부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타인의 가치관을 전부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각자의 가치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정말로 개성 있는 사람은 개성적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개성 있어 보이려는 것 자체가 개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개성 있는 사람은 평범하게 있어도 개성이 드러납니다. 중요한 건 기본을 충분히 몸에 익힐 때 비로소 개성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개성은 먼저 오는 게 아닙니다. 내 성격의 단점은 의외로 내가 모릅니다. 타인을 불쾌하게 만드는 내 성격에도 내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점은 그냥 두면 점점 나빠집니다. 어른의 세계에 들어설수록 일일이 충고해주는 일은 적어지고 사람들은 조용히 멀어져 갑니다.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다면 자신의 성격을 잘 다스려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지칠 때 의지할 만한 사람 또는 물건이 필요합니다. 친구일 수도 있고 동경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취미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라면 뭐든 좋습니다. 하지만 결국 내가 편히 의지할 곳은 나밖에 없으니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식사와 수면과 휴식, 이 세 가지가 조금씩만 부족해도 몸은 서서히 약해집니다. 자신을 조금씩만 돌봐도 아주 건강한 생활이 가능하니 일단 나부터 신경 써야 합니다.